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늘 강원도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춘천과 화천, 양구와 홍천 등 영서 지역의 대부분과 동해안 6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지난해에는 6월 6일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것과 비교하면 13일이나 빠른 겁니다. 오늘과 주말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화천이 34도, 춘천이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돼 건강과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사립유치원 중 일부가 시설 사용료를 자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동안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시설 사용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실시한 원주의 한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입니다.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즉 시설 사용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적발됐습니다.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인 시설 사용료를 한 해 동안 4천만 원 이상 지급했습니다. 이 유치원은 감사 뒤 이 금액을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개인 재산인 건물과 땅에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은 스스로 시설 설비를 교육사업에 제공한 것이므로 그 대가를 별도로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청과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감사에 지적돼도 내지 않던 시설 이용료를 감사를 하기도 전에 자진 반환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올 들어 시설 사용료를 자진 반환한 유치원은 강원 도내에서만 7곳, 금액은 4억 3천만 원을 넘습니다. 자진 반환은 2013년 유치원 감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보여줬었던 교육당국에 대한 저항, 그리고 상식에 대한 저항과는 다르게 이제 스스로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건 이후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시설 사용료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던 사립유치원들의 이런 입장 변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국가하천 지정고시를 앞두고 국토부가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하천 관리뿐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들도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작년 말 국가하천 승격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하천은 원주천과 평창강, 홍천강, 한강 상류 등 도내 4곳입니다. 총 길이는 349km, 면적은 8,25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그동안 하천 관리를 강원도와 5개 시군이 나눠 진행하다 보니 종합적인 관리나 규모 있는 정비 사업은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 관리를 할 때 그 열악한 지자체 예산으로는 사실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이 되면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하천 관리 업무를 국가가 총괄해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하천 관리는 물론 재해 예방과 주변 환경 개선 사업까지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한 정비 사업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원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1,700억 원 규모의 원주천 정지뜰 재해 예방 사업을 포함해 평창군의 평창강 주변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도 국비로 추진돼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이 바라는 대로 시민들이 하천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비 의견을 받아가지고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산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가하천 지정을 최종 고시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랜드가 카지노 슬롯 머신을 자체 개발해 국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슬롯 머신 공장 유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랜드가 자체 개발한 슬롯 머신입니다.
지난해부터 자체 생산한 슬롯 머신을 카지노 영업장에 도입하고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대구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 4대 슬롯 머신 박람회로 알려진 중국 마카오의 G2E 아시아 엑스포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자체 개발한 슬롯 머신 10종 31대를 선보였습니다.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의 게임기기 하드웨어 제조 회사와 전략적 기술 제휴를 맺었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슬롯 머신 유통 회사와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슬롯 머신을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자체 생산을 하고 그다음 해외 판로를 개척해서 국내 제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는 2031년 연간 10,000대를 생산해 매출액 5천억 원, 순이익 2천억 원을 목표로 슬롯머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폐광지역 대체 사업으로 강원랜드 슬롯머신 제조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슬롯머신 제조업이 활성화되면 폐광지역 대체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도 하고 기술진들도 다 여기에 있고 그래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조건들은 태백에서 잘 갖추어진 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의 카지노 산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슬롯머신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시가 사천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신축 이전하기로 하고 적합한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초기부터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사천면 거리에 펼침막이 내걸렸습니다. 인근의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반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강릉시가 지난해부터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 중인데 이런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천 주민들은 직원 50여 명이 근무하는 농업기술센터가 옮겨가면 지역이 더 위축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또 강릉시 농업 인구의 30%가량이 사는 북부 지역을 배려해 시설 이전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나 농업적으로 보나 효율적으로 보나 농업 면적으로 보나 모든 면이 사천에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옮긴다면은 저희 사천 면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강릉시는 500억여 원을 들여 약 17헥타르 부지에 건물을 짓고 농업 관광 체험 시설까지 갖춘다는 구상입니다. 연간 2천여 명이 이용하는 교육 장소와 시험 연구 재배지가 열악해 신축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금의 건물이 너무 좁아 소속 4개과 직원들이 시청사와 센터에 나눠 근무하면서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농정과 축산과 통합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그 장소가 좁은 관계로 실질적인 통합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사천 주민들과 다르게 일부 지역은 시설 유치를 적극 건의하고 있어 자칫 지역 갈등이 생겨날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년 연속 하락하면서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이 한층 수월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강원도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전 분기 대비 1.5포인트 떨어진 36.2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7년 4분기 최대치를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한 겁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게 되는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입주 예정 아파트는 모두 4,179세대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6월에 강릉 임합동에 427세대가, 7월에는 원주가 920세대, 춘천시는 1,745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 8월에는 강릉시 유천동 131세대가, 속초시 조양동 651세대, 그리고 정선 고환지구 행복주택 150세대, 그리고 춘천시 155세대로 조사됐습니다.
네이버가 새롭게 변경한 모바일 뉴스 서비스에 그 지역 언론을 배제하면서 지역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 노조와 전국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리고 지역방송협의회 등은 네이버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지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네이버의 상업주의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언론이 만든 뉴스는 물론 최초 보도와 특종 보도를 검색해 찾는 것도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네이버가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정책 실명제 공개 대상 사업으로 64건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정책 실명제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공개 대상 사업은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을 비롯해 친환경 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등 대규모 사업과 또 주요 현안과 도지사 공약 사항 등입니다. 강원도는 대상 사업을 6월 초 중 홈페이지 정책 실명제 코너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4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가운데 건조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국장급 인사를 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김 시장이 취임 직후 국장급 8명 가운데 4명을 직무대리로 임명하면서 특정인을 승진자로 내정하거나 승진 후보자를 배제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해 인사 업무를 처리했다며 강릉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습니다. 강릉시 인사와 관련해 강릉시민행동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등은 지난해 10월 김 시장을 불법 인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릉역 주변에 강릉단오제 임시주차장이 마련됩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단오제 기간 동안 도심 혼잡을 줄이기 위해 강릉역 건너편에 800대 주차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단오장까지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순환버스는 강릉역 2번 출구 앞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운영됩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필러를 제조하는 휴젤이 춘천 공장을 증설합니다. 2001년 춘천 테크노파크에서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휴젤은 바이오 의약품 전문 기업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주력으로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춘천 거두농공단지에 4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를 생산하는 휴젤의 자회사인 아크로스도 100억 원 규모의 신공장을 신설하기로 하고 강원도, 춘천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태백 오투 리조트 100억 원 지원으로 대법원에서 3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태백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지난 2012년 7월 오투 리조트 지원 당시 태백시와 시의회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근거로 다음 주에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오투 리조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폐광지역 협력 사업비 150억 원 긴급 지원에 찬성했습니다. 강원 외국어고등학교가 학부모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강원외고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와 입시 준비를 돕기 위해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와 연계해 3차례에 걸쳐 학부모 입시 교실을 운영합니다. 첫날인 오는 26일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리와 대응 자세, 그리고 6월 15일에는 수능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8월 18일에는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제 모토 스피드 페스타가 내일부터 26일까지 인제 스피디움 서킷에서 열립니다. 인제 300내구 레이스는 배기량 249cc에서 399cc의 온로드 모토사이클로 진행되는 300분의 레이스로 5시간 동안 각 팀의 라이더가 교대로 돌아가며 인제 스피디움 3.908km의 풀 서킷을 최대한 많이 주파한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프로드 엔듀로 크로스 챌린지는 인제 스피디움 특별 섹션에 조성된 오프로드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희망 투어 행사가 다음 달까지 진행됩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희망 투어 참가단은 어제 강릉 순두부 마을과 경포대, 정동진과 강릉 중앙시장을 둘러보고 오늘은 속초 설악산을 관광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희망 투어는 다음 달 14일까지 3차례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동래면 거두리 큰골 근린공원에 첫 번째 어린이 모험 놀이터를 조성합니다. 큰골공원 모험 놀이터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나무와 흙, 자연적 놀잇감을 활용한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시민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낸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놀이터 설계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